이와다테는 세계를 보고 싶다는 청년다운 대담한 발상을 가지고 일본을 떠났다. 그리고 1, 2년을 보내고 돌아가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1923년 멕시코에 왔다. 하지만 멕시코는 이와다테의 인생 드라마에서 평생에 걸친 대무대가 된다. 이와다테는 멕시코에 도착하자 이곳에서 장사를 하여 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그는 과일 노점상부터 시작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식료품 가게를 열었다. 이것이 적중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일하고 또 일했다. 가게의 평판은 하늘 높은 줄 몰랐다. 그러나 이 성공을 질투했는지 누군가의 방화로 가게가 불타고 말았다. 그래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 더욱더 사업을 확장해 갔다. 식료품 가게 외에도 유황 광산도 갖게 되었으며 농장도 경영하여 종업원은 500명을 넘게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그는 멕시코 거주 일본인 가운데 1, 2위를 다투는 성공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이와다테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연합국 측의 일원으로 전쟁에 가담한 멕시코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계 사람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때도 이와다테는 굴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재빠르게 일어나 다시 식료품 가게를 경영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불운이 그를 덮쳤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남은 것은 막대한 빚뿐이었다. 게다가 그때까지 건강을 자랑했던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혈압이 이상하게 높아지고 건강이 나빠져 누워있는 날도 많아졌다. 가연 일이군. 이제는 저 사람도 끝난 것 같아. 동정이나 멸시처럼 들리는 그런 소리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 자신도 이제 가망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기력마저 점점 쇠약해졌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함정에 빠지듯이 막히고 만다.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도 마지막에는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일까? 이와다테는 이것저것 고민하였다. 그는 이전부터 신뢰해온 도쿄의 친척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학회원이었던 그 친척은 곧 세이쿄 신문과 대백년화 등을 보내주었다. 이와다테는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숙명이나 복운이라는 말이 가슴에 절실하게 와닿았다. 이와다테는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적어도 힘껏 노력하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도 언제나 철저하게 생각해왔다. 그 노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똑같이 노력해도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성공해도 그대로 계속 궤도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예상할 수 없는 문제로 발목을 잡히고 마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역시 사람에게는 숙명이나 운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러한 이와다테의 물음에 세이쿄 신문에 게재된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나 교학 해설 기사는 시원하게 그 답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숙명 전환의 방도를 설하는 것이 니치는 불법이라는 주장에 강한 흥미를 느꼈다.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심정이었다. 그리고 1963년 6월, 이와다테는 자진하여 신심을 시작했다. 편지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근행 창지를 진지하게 실천하고 포교에도 힘을 쏟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높았던 혈압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초신의 공덕을 실감했다. 신심한 지 2개월 후 멕시코에 들은 부이사장 하루키 세이이치로와 이사인 야마기와 히로시를 둘러싸고 공항에서 좌담회가 열렸다. 이때 5세대 8명의 멤버가 모인 가운데 멕시코의 반이 결성되었고 이와다테가 반장이 되었다. 반장이라고 해도 그는 아직 불법을 잘 알지 못했으며 선배 간부도 없었기에 직접 만나 지도를 받을 수도 없었다. 단지 일본에서 보내오는 세이쿄 신문에 의지하여 멕시코 반의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와다테는 세이쿄 신문을 구석구석 빠뜨리지 않고 암기할 정도로 숙독했다. 더욱이 그 신문을 일본어를 아는 멤버들이 돌려 읽으며 불법을 서로 연찬해갔다. 그것이 포교의 활력소가 되어 차츰 동지들의 연대를 넓혀갔다. 또 건강을 회복한 이와다테는 이래도 새로운 결의를 갖고 정력적으로 임해갔다. 그는 콩과 우메보시 같은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했다. 문화도 습관도 다른 멕시코에서 과연 우메보시가 팔릴지 불안감도 있었지만
예상을 뒤엎고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이윽고 멕시코의 모든 도시, 모든 가게에 이와다테의 회사 제품이 있다고까지 할 정도가 되었다. 라우로 이와다테의 사업은 점점 발전하여 안고 있던 빚도 모두 갚게 되었다. 그 공덕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그는 1965년 봄에 3명의 동지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그리고 3월 본부 간부회에서 멕시코 지부의 지부장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와다테는 시니치의 질문에 멕시코에 살게 된 경위를 말했다. 그리고 깊은 감기를 담아 말했다. 그저 1, 2년이라는 생각이 4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는 멕시코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딘지 일본인과 닮은 사람이 많아 쉽게 친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또 멕시코는 중남미 중에서는 정치도 안정되어 있어 착실하게 일하면 얼마든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시니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까? 중요한 점이군요. 자신이 있는 곳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싫다는 생각이 들면 어디론가 가고 싶고 일본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곧 현실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곳을 좋아할 수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가치는 창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예, 학회에서 발간한 출판물이 저희들에겐 유일한 신심의 양식입니다만 세이쿄 신문만 해도 일본에서 보내는 우편 요금이 너무 비싸 모든 멤버가 개인적으로 구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신문 한 부를 너덜너덜할 때까지 모두가 돌아가며 읽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본부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세이쿄 신문을 몇 부 멕시코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적 등 그 밖의 학회 출판물도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도다 선생님이 꿈에서까지 보신 멕시코를 크게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3년 후에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반석 같은 광선유포의 기반을 만듭시다. 이와다테 씨, 때는 지금입니다. 당신이 멕시코에 건너온 지 40년. 그것은 무엇을 위한 세월이었을까요? 불법의 눈으로 보면 모두 멕시코의 광포를 위해 일어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지금부터가 인생의 본무대입니다. 해봅시다. 투쟁합시다. 멕시코의 진정한 행복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말입니다. 시니치는 다시 라우로 이와다테에게 말을 건넸다. 이와다테 씨, 사람의 일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쓰는가입니다. 자신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인생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멕시코의 광선유포를 위해 이 나라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서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위해 지용보살로서 출연한 것입니다. 부디 멕시코 민중의 행복과 평화의 개척자로서 또 리더로서 생애의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 주십시오. 이와다테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니치의 손을 꼭 쥐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목숨이 있는 한. 뜨거운 생명이 교류하는 순간이었다. 이때 멕시코에 광선유포의 기둥이 세워진 것이다. 이와다테 부부는 가슴에 결의의 불꽃을 불태우면서 시니치의 호텔방을 나왔다. 로비에는 나카다 스네미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카다는 눈물로 젖어있는 라우로 이와다테의 얼굴을 보고 도대체 선생님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히 생각했다. 지금까지 이와다테가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다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갑시다 라고 중얼거리듯 말하고 호텔을 나섰다. 밖에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와다테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나카다는 이와다테의 아내인 지사코와 함께 뒤를 따랐다. 독립기념탑 앞에 멈춰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멕시코에 건너온 참된 의미를 이제 알았다. 아니, 이 세상에서 태어난 진정한 사명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이 멕시코의 광선유포를 위해 바칠 생각이다. 야마모토 회장을 뵙고 마음을 굳혔다.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나카다, 함께 해주는 거지. 이와다테는 나카다의 손을 힘껏 잡았다. 나카다도 눈물을 글썽이며 이와다테의 손을 쥐었다. 하겠습니다. 이와다테 씨. 저도 멕시코의 광선유포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와다테와 나카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있던 이와다테의 아내 지사코도 눈물을 닦으며 끄덕이고 있었다. 그것은 멕시코 지부의 간부 세 사람이 서로의 결의를 다지는 역사적인 맹세의 밤이 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지부는 아침 해가 솟아오르듯 환희의 대전진을 시작했다. 멤버 500명을 달성하여 멕시코 올림픽을 맞이합시다. 그것이 멕시코 동지의 모토가 되었다. 지부장 라우로 이와다테도, 지부 부임부장 지사코 이와다테도, 남자부의 책임자 나카다 스네미츠도 모두 진지하게 투쟁했다. 각자가 자기 혼자 되는 한이 있어도 야마모토 회장과 했던 맹세를 반드시 달성하자고 결의하고 있었다. 모두가 혼자 일어섰던 것이다. 같은 목적을 향해 모두가 일어섰을 때 그곳에 참된 단결이 생겨나 힘이 솟는다. 이것은 영원의 법칙이라고 해도 좋다. 반대로 아무리 사이가 좋아 보여도 서로 의지만 하고 있다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행복의 철학을 가르쳐 주고 싶다. 멤버들은 열심히 기원하며 이거리 저거리에서 우인들에게 불법을 알려갔다. 그 속에서 일본계 이외의 멕시코인도 계속하여 입신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멤버는 100세대가 되어 있었다. 26세대에서 시작하여 4배 가까운 비약을 달성한 것이다. 이와다테의 집에는 항상 누군가가 신뢰자를 데리고 왔다. 이곳에서는 날마다 불법 대화의 꽃이 피어났다. 이와다테 부부는 불법 대화와 근행 지도를 위해 어느 곳에나 용기 있게 달려갔다. 차로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일주일이나 달려간 일도 있었다. 어느 지구 부임부장의 차는 너무 많이 달린 탓에 산악지대에 이르면 과열로 서기 일쑤였다. 라디에이터에 넣을 물을 찾아 몇 번이나 계곡 밑까지 내려가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 의기양양했다. 사랑하는 멕시코를 행복의 바람이 부는 평화의 정원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태양처럼 타오른 마음이 있었다. 시니치가 방문한 지 2년 후 멕시코 지부는 약 250세대가 되었으며 이해 5월에는 총 지부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는 1968년을 맞이했다. 멕시코에서는 이해 5월 25일에 총회를 기획하여 최선을 다해 이날까지 무려 700세대를 달성한 것이다. 사람 수로 말하면 목표로 했던 500명의 2배가 넘는 수였다. 시니치와 했던 맹세를 멋지게 지켰던 것이다. 어서 전집입니다. 묘법연화경 겸보타품의 가로되 석가모니불이 널리 고하여 말씀하시되 누가 능히 이 사바 국토에서 널리 묘법 화경을 설하겠느뇨. 지금 바로 그때이니라. 열에는 머지않아 마땅히 열반에 들어가리라. 부처는 이 묘법 화경을 가지고 부척하여 있게 하려고 원하노라. 또 가로되 모든 대중에게 고하노라. 아멸도 후에 누가 능히 이 경을 호지하고 독송하겠느뇨. 지금 불전에서 스스로 서원을 설하라. 또 가로되 차경은 갖기 어려우며 만약 잠시라도 갖는 자는 내가 곧 환희하고 제불도 역시 그러하리라. 이와 같은 사람은 제불이 찬탄하시는 바이니라. 묘법연화경 권지품에 그때에 모두 불전에서 서원을 하기를 다만 원컨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시지 마옵소서. 아등 불멸 후에 있어서 마땅히 이 경전을 봉지하여 독송하고 삼가 설하겠나이다. 후에 악세의 중생은 선근은 매우 적고 증상만은 많으며 이 공양을 탐하여 불선근을 증가하고 해탈을 원리할 것이외다. 교화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응당 대인력을 일으켜서 차경을 독송하고 지설하고 서사하고 종종으로 공양을 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겠나이다. 자, 기관지입니다. 선생님을 안다는 것은 선생님의 신심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도다 선생님이 계십니다. 평화를 바라고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생명의 맥동이 있는 곳에 도다 선생님의 생명이 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혁명으로 권력에 숨어있는 마성을 타파하고 민중의 힘으로 사회를 더욱 좋게 변혁하는 것이 창가학회가 펼치는 입정안국 운동이다. 이날 독서는 세네카의 화 다스리기를 읽었습니다. 아무런 지침도 없이 제멋대로 살면 수많은 장애를 만나게 되고 불평불만이 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날은 아침 저녁 근행을 50분 60분 했고 신인간혁명 어서 기간지 연찬을 했습니다.
신심 운동 공부 매일 50일차로 지속하고 있고, 영어 단어 10단어 이상 암기 99일차, 영어 듣기 한 지문 이상 12일차, 영어 읽기 한 지문 이상 3일차, 일본어 3단어 이상 암기 3일차, 독서 한 구절 이상 정리 19일차, 경제 공부 한 기사 이상 정리 21일차, 전공 한쪽 이상 요약하고 정리해서 압축하는 거 6일차로 지식재산 6일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